허준 이야기 제1편 서자의 꿈 신분의 벽을 넘어선 한 소년의 이야기 1. 양반댁 뒤란의 소년 선조대왕 즉위년 서울 한복판의 양반 저택 화려한 기와집 안채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뒤란 행랑채에서는 한 소년이 조용히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14살 소년 허준이었다. 준아, 또 책을 보고 있느냐? 어머니 영인 박씨가 다가왔다. 손에는 빨래가 가득 담긴 광주리를 들고 있었다. 35의 나이에도 고단한 삶이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 이 글귀를 보세요. 사람의 몸은 작은 우주라 했습니다. 오장육부가 하늘의 이치와 통한다니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허준의 눈빛은 반짝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런 것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내 아버지는 높은 양반이시지만 우리는 서잔이라. 과거도 볼 수 없고 벼슬길도 갈 수 없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다. 허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그때 허준은 아직 몰랐다. 그 다른 길이 조선 역사상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이 될 줄은. 이 서자라는 굴레? 허준의 아버지 허류는 무관으로 용천부사까지 지낸 당당한 양반이었다. 하지만 허준은 정실부인의 아들이 아니었다. 어머니 영인 박씨는 천한 여종 출신이었고 그래서 허준은 서자로 태어났다. 조선시대 서자는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벼슬을 했어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다. 척장자, 그러니까 정실부인의 아들들만이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 어느 날 허준은 아버지 서재에 책을 가져다 드리러 갔다가 우연히 형님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아버님께서 허준이 놈에게도 글을 가르치신다지? 서자 주제에 무슨 글공부람? 과거도 못 보는 주제에? 그래도 아버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모양이야. 뭐 글이나 읽고 살면 얼마나 읽겠어? 형님들의 비웃음 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렀다. 허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과거가 전부가 아니다. 나는 반드시 이 몸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이겠다. 3. 운명을 바꾼 만남. 16이 되던 해 봄, 허준의 삶을 바꿀 만남이 찾아왔다. 당시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예 유이태 선생이 아버지를 뵈러 댁에 왔다. 허륜과 유이태는 옛 친구 사이였다. 진료를 마치고 마당을 거닐던 유이태는 우연히 행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는 허준을 발견했다. 무슨 책을 그리 열심히 보느냐? 허준은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아, 선생님, 동의수세보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호, 의서를 보는구나. 유이태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럼 이 부분을 읽어보거라. 유이태가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사상의학에 관한 어려운 내용이었다. 허준은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고 그 뜻까지 설명했다. 유이태는 깊은 감탄을 했다. 대단하구나. 내 나이에 벌써 이 책을 이해하다니. 혹시 의원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느냐? 허준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서자입니다. 비록 의원이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제 신분으로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유이태가 웃으며 말했다. 의술에는 양반도 상놈도 없느니라. 오직 병을 고치는 실력만 있으면 되지. 게다가 의원은 기술직이라 서자도 할 수 있단다. 허준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랬다. 과거를 통하지 않고도 의원이 될 수 있었다. 실력만 있으면 되는 세계. 그것이 바로 의술의 세계였다. 선생님, 제가 정말 의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고 말고. 아니, 너 같은 제목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내일부터 내 약방으로 오너라. 내가 가르쳐 주마. 그날 밤 허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서자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세계. 그곳이 바로 의술의 세계였다. 4. 배움의 시작. 이튿날부터 허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나 유이태의 약방으로 향했다. 약방은 한양 남산 아래 자리 잡고 있었다. 의원이 되려면 먼저 약재부터 알아야 한다. 유이태가 말했다. 약장 앞에는 수백 개의 서랍이 있었다. 각 서랍마다 다른 약재가 들어 있었다. 인삼, 당귀, 황귀, 감초. 이름도 생김새도 각기 달랐다. 이것들을 다 외워야 합니까? 허준이 물었다.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라. 각 약재의 성질과 효능, 어떤 병에 쓰이는지, 다른 약재와 어떻게 조합하는지까지 모두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이태가 잠시 말을 멈추고 허준을 바라보았다. 환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니라. 아무리 좋은 약도 환자의 몸 상태와 마음 상태를 모르면 독이 될 수 있느니라. 허준은 선생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다. 낮에는 약방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환자들을 도왔다. 밤에는 촛불을 켜고 의서를 읽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향약집성방, 두꺼운 의서들을 밤새워 읽었다.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걱정했다. 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상하겠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훌륭한 의원이 되면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굳은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대신 밤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 가져다 주었다. 5. 첫 환자. 허준이 유이태 선생 밑에서 공부한 지 1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다. 약방에 한 노파가 찾아왔다. 등이 굽고 걸음이 힘들어 보였다. 선생님, 제 다리가 너무 아파 걷기가 힘듭니다. 그날따라 유이태 선생은 다른 환자를 보느라 바빴다. 허준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다. 준아, 내가 한번 보거라. 허준은 긴장했다. 1년 동안 공부했지만 혼자 환자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손이 떨렸다. 할머니, 앉으세요. 허준이 노파를 부축해 앉혔다.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한 달쯤 되었는데 갈수록 더 아파지네요. 밤에는 잠도 못 잘 정도입니다. 허준은 노파의 맥을 짚었다. 가늘고 약했다. 그리고 다리를 살펴보니 무릎이 부어 있었다. 풍습이구나.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에 습기가 차서 생긴 병이다. 허준은 배운 대로 처방을 생각했다. 하지만 문득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환자의 마음을 읽어라. 할머니, 혹시 집안에 큰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노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사실은 한 달 전에 손자가 큰 병을 앓았습니다. 밤낮으로 간호하느라 그때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손자는 이제 괜찮으십니까? 네, 다행히 나았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허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파는 손자를 간호하느라 무리를 했고 그 스트레스와 과로가 병을 키운 것이었다. 할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준은 노파의 손을 잡았다. 손자분이 나으셨으니 이제 할머니께서 쉬실 차례입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편히 가지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허준은 정성껏 약을 지어주었다. 관절을 보하는 약재와 함께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재도 함께 넣었다. 일주일 후 노파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웠다. 선생님, 약을 먹고 많이 나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허준은 기뻤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의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유이태 선생이 허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다, 준아. 내가 진정한 의원이 되어가는구나. 6. 세상을 향한 첫걸음. 20살이 되던 해 허준은 유이태 선생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약방을 열었다.
작은 약방이었지만 허준에게는 꿈의 시작이었다. 태평관, 약방 현판에 쓴 이름이었다. 온 백성이 병 없이 태평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어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어머니,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더 훌륭한 의원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허준이 서자라는 소문이 퍼지자 양반들은 약방을 찾지 않았다. 서자가 무슨 의원이람? 천한 것이 감히. 뒷말이 들렸지만 허준은 꿋꿋했다. 대신 가난한 백성들을 정성껏 치료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다. 밤중에 급한 환자가 찾아오면 언제든 일어나 치료했다. 차츰 소문이 났다. 태평관의 허 의원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돌본다더라. 실력도 뛰어나다던데. 다른 약방에서 못 고친 병도 고친다더라. 백성들 사이에서 허준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점점 더 멀리 더 높은 곳까지 퍼져나갔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약방을 찾아왔다. 허준 의원이시오? 그렇습니다만 내 의원에서 찾고 있소. 실력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 하여 천거되었소. 허준은 믿을 수 없었다. 내 의원은 왕과 왕실을 치료하는 최고의 의료기관이었다. 서자인 자신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니? 하지만 저는 서자입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내 의원은 실력을 보는 곳이오. 신분은 중요하지 않소. 그날 밤 허준은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제가 내 의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기쁨이 눈물이었다. 준아, 내가 이렇게까지 서자라는 이유로 과거도 볼 수 없었던 내가 왕을 모시는 의원이 되다니. 어머니, 이것도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힘들 때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셨잖아요. 이제 정말 꿈만 같구나. 우리 준이가. 에필로그 신분을 넘어서 내 의원에 들어간 허준은 그 후로도 멈추지 않았다. 뛰어난 실력으로 인정받아 선조 임금의 어이가 되었고 광해군의 목숨을 구한 공로로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서자 출신으로 당상관정 3품 이상의 고위 관리 되었다. 하지만 허준은 높은 벼슬보다 더 큰 꿈이 있었다. 백성들이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모든 의학 지식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동의보감이었다. 71세의 나이에 동의보감을 완성한 허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서자로 태어나 과거도 볼 수 없었소. 하지만 그것이 나를 막지는 못했소. 신분이 아니라 실력으로, 열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소. 누구든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소. 마이너스. 독자 여러분께 허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조선시대 신분제가 엄격했던 그 시절에도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여건이 어렵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허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는 꿈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쓰이지 않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내일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마이너스